이번 시간에는 제8절 수신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제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그러니까 사망자를 말하겠죠. 이 피상속인의 예금과 보험계약 같은 각종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대출과 신용카드 이용 대금 같은 각종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보험사 고객센터 등을 내방을 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인은 사망자의 1순위 상속인, 그러니까 보통 자녀와 배우자가 되겠죠. 이 1순위 상속인과 피성년 후견인과 피안정 후견인의 법정 후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만약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만 14세 이상은 본인이나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고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 대상자로는 사망자뿐만 아니라 피성년 후견인과 피안정 후견인, 아마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금시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금융기관을 내방해서 조회 시 필요한 서류는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인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자 기준으로 발급한 재적등본 그리고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 처리 절차는 금융감독원 포털사이트 파인에 접속을 해서 조회에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 접수 등록이 완료가 되면 그 조회 결과를 추후에 SMS로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조회 결과는 7일에서 최장 20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안내를 해주시고 조회를 하면 피상속인의 계좌가 지급 정지가 된다는 사실도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직접 내점을 해서 사망자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금융거래 조회 접수증과 그리고 신분증만으로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는 다른 서류 필요 없이 금융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예금의 상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고해서 예금주가 사망했음을 인지했을 때에는 예금에 대한 지급은 일단 보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급을 하게 되면 통장 인감 비밀번호가 아무리 일치한다 해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 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직계 비속과 배우자, 그리고 만약 이때 직계 비속이 없다면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고 또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 그리고 부모 조부모 모두 없다면 이때는 배우자가 혼자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징구 서류로는 상속예금 명의 변경 지급을 해서 사고신고서 기본 서류로 받아주시고 상속권자 확인을 위해서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과 그리고 사망자 기준으로 발급한 기본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에는 사망한 자녀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이 아니라 꼭 상세를 발급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 중 대표 상속인 1인만 내점을 하였다면 대표 상속인의 신분증과 나머지 상속인들의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이때 별도 위임장 없이도 상속예금 명의 변경 의뢰서를 위임장 양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예금의 지급은 공동상속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급이 아니라 명의 변경을 할 경우에는 상속예금 이자소득 기록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자 계좌는 명의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 다시 계좌를 개설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의 사유로 예금 중도 해지를 하면 중도 해지 이율이 아니라 약정된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네오비스 해지 시에도 중도 해지가 아니라 그 해지 구분을 특별 해지로 입력한 다음 사유를 사망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예금의 양도와 질권 설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채권을 양도할 때에는 예금 채권 양도 승낙, 명의 변경 의뢰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수한 서류 두 통을 받아서 한 통은 의뢰인에게 교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통장은 회수를 하고 양수인 명의의 새 통장을 교부를 할 때 양도 승낙 일자를 붉은 글씨로 쓴 다음에 책임자 직인 찍어서 교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금 양수도 시에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는 양도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계산을 해서 양도일에 양도인으로부터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계형 비과세 계좌는 양수도가 안 되기 때문에 과세 코드를 일반으로 전환을 한 후에 양수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질권 설정에서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로부터 받은 담보 물건을 말하는데요. 은행에서는 보통 은행 예금이 담보 물건이 되겠죠. 이러한 질권 설정 예금의 기한이 임박했을 때에는 예금주에게 질권자로부터 지급 청구가 있으면 이를 지급하겠다는 뜻을 유선이 아니라 내용 배달 증명 우편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권 설정한 예금은 질권 해지 통지서를 받은 후가 아니면 예금주에게 지급을 할 수가 없는데 예금의 이자는 당행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질권 해지 이전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란 질병이나 지체장애나 발달장애 같은 장애, 그리고 치매와 같은 노령 등에서 비롯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 처리를 한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년 후견 제도는 개시 사유에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특정 후견인, 피의미 후견인으로 나눠지는데요.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는 단독 행위가 안 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인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범위 외의 행위나 일상생활 행위는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후견인 확인 방법으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을 가지고 오거나 심판 결정문과 확정 증명서 그리고 후견인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후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으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인지, 그리고 성년 후견인 선임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업무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심판 결정문과 그리고 확정 증명 서류도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행위 제한 능력자로 네오비스 028의 화면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계좌 신규라든지 해지, 각종 재신고 업무 처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후견 확인 서류와 그리고 사고 신고서를 진구한 다음에 후견인이 할 수 있는 법정 대리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네오비스 028의 화면에서 거래 허용 등록을 한 다음에 대상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